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4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3장 감성 커뮤니케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출제 빈도가 높아진 파트입니다. 감성지능의 개념과 감성지능의 하위 구성 요소, 단계별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고요. 감성지능의 개념, 등장 배경, 이성과 감성의 차이점을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감성지능의 하위 구성 요소, 단계별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은 하위 구성 요소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요. 각 단계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구분해서 학습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Q가 좋아요, IQ가 뭐예요? 이렇게 한참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IQ도 묻지만 EQ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감성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실 앞으로의 세대는 IQ가 하는 일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데요. EQ가 하는 일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EQ 지수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감정의 정보 처리 능력으로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제가 머리를 예쁘게 미장원 가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하셨네요. 머리 너무 예쁘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미장원 어디예요? 거기는 안 가야겠어요. 머리가 너무 안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타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지각하고 인식해서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걸 감성지능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능력, 이런 걸 감성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등장했느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조직 업무에 임했어요. 조직에서는 높은 성과를 기대했어요. 상호 존중, 신뢰하는 조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됐어요. 이 상호 존중, 신뢰하는 조직이 왜 선호됐냐면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상하 복종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21세기의 사회는 삶의 질이라고 하죠. 워라밸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 삶의 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비전이 있는 자세,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행동들을 유발하는 감성지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자, 이성과 감성의 차이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성이 기계적이라면 감성은 자연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주관적입니다. 실용주의라면 비전이 있는 자세, 계급중시, 네트워크 강조, 명령, 지지, 비인격적, 인격적. 그래서 두 개,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에서의 차이점, 업무 수행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감성지능과 조직의 성과 한번 볼까요? 직무 만족도, 리더십, 조직 효율성, 직무 몰입, 긍정적 감정으로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문 주제들을 보면 호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직무 효율성과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 결과들이 많거든요. 직무 만족도 직장에서 느끼는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내 일에 대한 열정, 감정이입, 사랑 이런 것들이 업무를 향상시켜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조직의 유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리더십은 긍정적인 감정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인타 행동을 증가시켜요.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합니다. 조직 효율성은 감정을 나누는 동료와 상사 간에는 신뢰가 형성되겠죠. 굉장히 높은. 그러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직무를 몰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서 직무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의 전환, 조직의 환경 변화, 상사와 부하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민주주의적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일할 수 있겠죠. 사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사실은 감정을 나누고 그 조직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이 감정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감성지능과 하위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는데요. 별표 크게 쳐주십시오.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 기분, 감정, 본능적인 욕구, 자신의 감정을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심란하구나. 근데 왜 심란하구나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구나. 근데 배가 왜 아픈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인식이라는 건 진짜로 내 자아의 상태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공포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자기인식이고요. 자기조절.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왜 요새 성인 ADHD가 있고 유아들도 있고 이런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타인의 감정 말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 바깥에 있는 시선 말고 안에 있는 시선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기화는요, 어려움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고 힘든 길이 더 많은데요. 누구나 맨날 진흙탕만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진흙탕에 떨어졌어도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기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동기화 능력을 얼마나 갖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높이만큼의 동기화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다음에 감정이입. 자기 주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 하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타인을 좀 잘 인식하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겁니다. 대인관계 기술인데요. 대인관계 기술까지 붙었어요. 타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요. 다 내 마음 같은 사람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같은 사람이 1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99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다 등 돌리고 살아요? 혼자 살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99명 중에서도 뭐 내가 어떻게 발 맞춰서 이 사람들과 조금씩 타협해서 나갈 수 있느냐,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중에 첫 번째가 라포를 형성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막 극이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나는 또 극아이예요. 극이와 극아이를 붙여놓으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안 맞는다 서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극이와 극아이도 어떤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변별합니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감성을 좀 조절합니다. 자, 기쁜데요, 여러분. 기뻐, 슬퍼. 근데 어떻게 슬픈지, 어떻게 기쁜지 여러분들 감정을 좀 이야기하시거나 글로 쓰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슬퍼, 기뻐 이렇게 말고 그걸 좀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좀 해보신다면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지수를 좀 올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 나갈 때 이게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좌절 상황에서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인데요. 25년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한 선생님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1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등부터 꼴찌까지가 있습니다만 1등은 1등대로 50등은 50등대로 그들에 맞는 목표값을 설정해서 그들에게도 50등에게도 다른 희망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형성해 주시고요. 환경적인 요구에서 효과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찾아보시고요.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정을 중시하는 조직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실용주의를 요구한다. 감성지능은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성지능은 동료와 상사 간의 높은 신뢰를 형성해 주지만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로는 자기인식, 타인 조절, 장기 동기와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이 있다. 과거에도 기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 창조성을 발휘하는 듯 개인의 감성이 반영된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여겨졌다. 답 구하셨습니까? 네.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인식, 자기조절, 감정이입, 결과중심, 대인관계 기술. 뭘까요? 결과중시죠. 자, 이번에는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 5가지 중 설명이 적절한 것은 자기동기화 능력, 감정이입 능력, 자기조절 능력, 감정이입 능력, 대인관계 기술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르셨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렇게 2개가 나오면 우리가 좀 확인하기가 쉽죠? 2개 중에 하나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성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그러면 자기인식 단계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명확히 표현한다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나한테 떠오르는 감정을 인식해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왜? 자폐를 앓고 있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표정을 아빠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화남, 우울함, 슬픔 이런 거 붙여놨는데, 아, 저런 표현이 아니에요 했던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슬퍼, 기분이 나빠, 즐거워.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디테일한 감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본인이 본인 스스로 느껴보시는 게 좋고요.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을 관찰합니다. 선생님도 명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참 명상 배우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이런 기분이었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감정인식 향상을 위해서 나는 고객을 좋아하는가? 왜 어떤 고객은 싫어하는가? 현장에 나가면 사실 굉장히 진상 고객이라는 고객을 만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늘 그런 고객만 있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 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너무 이 일 하길 잘했다 하는 고객도 만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고객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나 다른 것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온 곳이 막 내가 다 잘못했다 생각해서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단계이고요. 이번에는 자기 감정 조절인데요. 감정 조절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거고요. 방법으로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상.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지 방법론을 좀 찾아보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서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기 동기화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나는 저 사람이 좋은지, 왜 그럼 저 사람이 싫은지 같은 동기를 좀 찾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긍정적으로 좀 유지하려는 자세 중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는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좀 들어가면서, 이게 세상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구나 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좀 개방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자기 동기화, 감정 인식과 조절, 자기 동기화가 좀 선행돼야 되고요. 타인에게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사실 지하철을 타봐도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냥 봅니다. 보고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보고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도 보고 어르신들의 행동도 뭐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면 뭐 재밌을 때도 있고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시선을 들어서 좀 거기다 막 참견을 하라는 건 아닌데요. 타인을 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 제스처, 목소리 같은 것의 표정도 감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사실 누구나 원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 있지만요. 그래도요. 한 발 한 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능력은 사실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타인의 반응을 좀 살피기도 하고요. 타인의 상황을 좀 이식하려고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거 좋고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한 다음에 솔직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좀 확장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파트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감성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성지능,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고요. 동기부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 심상법 중에 자기감정 조절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됩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는 어려움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 뭘까요? 자기 동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감성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자기 감정 조절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상법을 활용한다,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한다, 자신을 흥분시키는 자극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감정을 표현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한 후 내 자신의 상황을 비교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챕터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중에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4장 설득과 협상 익히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